새벽부터 전 세계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권 국가 무력 침공, 대통령을 끌고 간 미국. 네, 이게 100일장이라면 1등입니다. 오늘 한겨레 제목이 말입니다. 자, 관련한 소식은 오늘 칼럼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도로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네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10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고발인 정의당 위원장이던데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두로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병기 의원 소식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가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수사가 내사 종결되기 한 달 전 두 의원이 조찬을 함께한 일정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과 해당 국민의힘 의원, 당시 경찰서장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김병기 의원 관련한 소식인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2003년 말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직접 입수해서 보좌진에게 보관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인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입수했다는 것이죠. 전 보좌진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탄원서에는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병기 의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당 윤리감찰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서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고 김병기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김건희 일가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제출해서 개발 부담금을 줄였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는 개시 시점 지가와 개발 비용을 과장해서 부담금을 낮추었고 결국 800억대의 수익을 내고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로 인해서 양평군에 22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다음 소식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에서 길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사령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에서는 정상 간 공식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청와대는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 그림이나 용을 상징하는 골룡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에이펙 계기로 시진핑 주석에게 비자나무 바둑판과 나전칠기 쟁반을 선물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산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문방구를 답례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중 정상 간 선물은 양국 관계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아서 이어져 왔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본시장과 투자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6천억 국민참여형 펀드에 투자 초기 단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부담하는 안전장치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더해서 흥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과 외환시장 24시간화 등 투자 인프라 개선책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네, 주식시장으로 오시라 이렇게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는 격이네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뉴스 리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협력할 거라고 기대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겁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이전보다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석유 봉쇄 등의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으로 이동한 마두로 부부는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집으로 가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좋은 밤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동부시각 기준 새벽 3시 반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겐 긴 하루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이웃국가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대신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긴급 회의의 쟁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1945년 10월 체결된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때와 자위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공개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배했다며 국제질서의 불안정화까지 초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일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시스템의 한계나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예비 경선 과정부터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인허준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부장이 맞이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방중 때 수석 차관급 이하가 나왔던 것과 달리 장관급 인사가 마중 올라온 것으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 복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이뤄진 3박 4일 중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